진짜 재미있는 역전 스토리와 감동의 드라마는 모두 최종 마지막에 완성되나 봅니다. 유럽 리그가 이제 시즌 최종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오늘 밤 0시에 시즌 38라운드 최종전이 동시에 열립니다. 최종전에서 리그 우승과 유럽 대항전 진출팀이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독일 분데스리가의 최종전도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최종전에서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호펜하임 원정 경기에서 2대4로 대역전패를 하면서 리그 2위까지 놓치게 된 것입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겠다고 뮌헨을 떠난 해리케인이 결국 리그 3위 확정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여기에 일조한 선수가 최저 평점의 에릭 다이어입니다. 다이어와 데리우트로 호펜하임에 맞섰지만 수비진들이 와르르 우당탕 무너지면서 처참한 완패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뮌헨은 방출설이 나오는 김민재가 결장한 가운데 나머지 센터백 3명인 데리우트, 다이어, 우파메카노를 센터백으로 나란히 세웠습니다. 뮌헨은 전반 3분과 6분 득점을 하면서 2대0으로 앞섰지만 이후 수비가 붕괴되면서 연속 사실점을 했습니다. 다이어는 멍하니 서 있다가 공격수를 놓치거나 갑자기 골문에서 상대 공격수에게 패스를 해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경기 후 독일 매체들은 뮌헨의 수비는 매우 약했다라고 지적하면서 다이어는 간혹 패스가 엉뚱할 때가 많다, 집중력도 많이 흔들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뮌헨의 밀러는 경기를 마친 후에 정신분열적인 느낌이었다라며 황당한 수비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결국 승점 72점을 그대로 지킨 뮌헨은 이날 메넨글라트바흐를 4대0으로 완파한 슈투트가르트의 2위 자리를 내주고 3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뮌헨은 해리케인을 영입하면서 기대했던 리그 12연패는 고사하고 13년 만에 리그 3위로 시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이에른 뮌헨이 다시 토트넘의 선수를 노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방출설이 나오고 있는 김민재의 입지가 불안한 가운데 김민재를 대체하고 다이어와 호흡을 맞출 선수로 에메르송 노야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영국 매체 더선은 바이에른 뮌헨이 토트넘의 에메르송 노야를 영입하기 위해 그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민재가 없는 뮌헨은 이제 관심도 없게 될 판입니다. 케인, 다이어, 에메르송이 죽을 수든지 밥을 하든지 신경 쓸 이유가 없게 될 상황입니다. 분데스리가의 최종전에는 한국 선수들의 활약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공격수 정우영이 뛰고 있는 슈투트가르트는 홈경기에서 메넨글라트바흐를 4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2대0으로 앞선 슈투트가르트의 헤네스 감독은 벤치에 있던 정우영을 후반 12분 출격시켰습니다. 정우영은 후반 30분 기라시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반대 측면으로 넘겨준 땅볼 패스를 시원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정우영은 후반 38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실라스에게 패스를 해주었는데 실라스가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서 수비수 3명을 제치고 4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우영은 이번 시즌 2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강등권에서 잔류를 위해 발버둥치던 슈투트가르트는 승점 73점으로 2위를 확정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미드필더 이재성이 뛰고 있는 마인츠도 최종전에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원정에서 볼프스부르크를 3대1로 꺾은 마인츠는 시즌 종료와 함께 승점이 35로 오르면서 순위가 13위까지 뛰어오른 것입니다. 분데스리가가 전세계 축구팬들의 큰 관심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레버쿠젠과 알론소 감독 때문입니다.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 사상 첫 무패 우승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최종 34라운드 홈경기에서 아우크스부르크를 2대1로 물리쳤습니다. 이미 지난달 29라운드에서 1904년 창단 이후 120년 만에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한 레버쿠젠은 이날 최종전 승리로 28승 6무를 기록, 분데스리가 사상 첫 무패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무패 우승을 달성한 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패배를 기록할 뻔한 위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배가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에 득점을 하면서 극적인 무승부 경기를 연출했습니다. 유럽리그에서 한 시즌당 30경기 이상을 하고 무패 우승을 한 팀은 1991-92 시즌의 이탈리아 세리에A의 AC 밀란, 2003-04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널, 2011-12 시즌의 세리에A의 유벤투스까지 3팀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시즌 레버쿠젠이 이 역사적인 기록에 이름을 올리는 팀이 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 3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보움을 5대0으로 대파하면서 이미 올 시즌 공식전 50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보움전 승리로 41승 9무로 유럽 클럽 대항전 출범 이래 공식전 최다 연속 무패 기록을 또 자체 경신한 것입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달에 더 엄청난 기록에 도전합니다. 오는 23일에는 아탈란타를 상대로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결승을, 26일에는 카이저슬라우테른을 상대로 독일 축구협회 포칼 결승을 잇따라 치릅니다.
카이저슬로우테르는 2부 리그의 팀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승리하면서 국내 대회 이관왕인 도메스틱 더블을 이룰 것입니다. 레버쿠젠은 지난 1992-93 시즌에 포칼 결승전에서 베르른 2군 팀을 상대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31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레버쿠젠에게 딱 하나 남은 위기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맞붙을 아탈란타입니다. 이탈리아의 아탈란타는 8강 2차전에서 리버풀에 단 1패만 내주고 패배 없이 결승에 진출한 저력의 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탈란타를 꺾고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린다면 지난 1987-88 시즌 차범근이 유에파컵 우승을 차지했던 이래 36년 만의 대회 우승입니다. 우승컵 2개를 추가한다면 전무후무할 무패 트래블을 이루게 됩니다. 비록 챔스리그 우승이 없는 미니 트래블이지만 무패 트래블은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입니다. 현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이 지난 시즌 셀틱을 지휘하며 리그, 스코티시컵, 리그컵을 모두 휩쓸며 도메스틱 트래블을 해냈지만 유럽 대항전 우승은 없는 도메스틱 트래블 기록입니다. 레버쿠젠을 부임 첫 시즌 만에 유럽 리그 최강팀으로 만든 사비 알론소 감독의 가치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론소는 스타 선수 출신 지도자로 감독이 되자마자 대박을 터뜨린 최초의 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알론소는 2004년 리버풀에 입단해서 제라드와 팀을 이끌며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손꼽혔습니다. 2009년 레알 마드리드로, 2014년에는 미넨으로 이적해 활약했습니다. 2018년 은퇴를 하고 바로 레알 소시에다드의 유소년 코치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레알 소시에다드 2군 지도자를 하다가 지난 시즌 도중 레버쿠젠에 부임했습니다. 레버쿠젠은 알론소 감독의 첫 번째 일부 리그 감독으로 지도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레버쿠젠은 한때 일부 리그 강등을 우려할 정도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부임 첫 시즌 만에 레버쿠젠을 독일 분데스리가 최강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사비 알론소 감독을 노리고 있는 유럽 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11년 연속 리그 재패에 실패한 미네는 알론소에게 연봉 2,300만 유로, 약 330억 원을 제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팀을 이끌고 있는 투엘은 연봉 1,100만 유로로 알려졌습니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베팅한 것입니다. 한때 리버풀과 첼시, 메뉴까지 알론소 감독과 접촉했다는 영국 매체들의 보도가 나왔지만 알론소가 거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리버풀은 어제 페에노르트의 아르네 슬롯이 내가 리버풀 감독을 지휘한다라고 밝히면서 차기 사령탑은 결정되었습니다. 알론소 감독은 레버쿠젠에서 600만 유로, 약 86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지만 이번 여름에 어떤 소식이 들려올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스타 선수를 영입하지 않고도 최강팀으로 만드는 알론소의 지도력에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토트넘은 알론소에 관심이 없을까요?